정말 이상하죠? 사람들은 사실을 말해줘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무척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이상한 건 사기꾼들에겐 그렇게 잘 속는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온 지구가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을 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낮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뭔가 한번 뉴스를 찾아서 봤는데요. 빵원짜리가 2,500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5천만원까지 상승한다, 1억까지 상승한다,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봤었거든요. 딱 보니까 이건 고점에서 폭락할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고점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가 붕괴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고점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희망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에 있어서 막연한 희망을 갖는다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펀드를 투자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펀드를 7, 8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깨달은 건 막연한 희망이라든가 원금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7, 8년 갖고 있다가 30% 이상 손해를 보고 환매를 했었는데요. 그 펀드가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펀드는 얼마나 더 버텨야 상승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원금을 회복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에 기회비용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가 고점에서 물렸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말을 귀담아 듣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셨다면 적어도 손실이 많이 나야 30% 내외였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4분의 1 토막이 났죠. 지금은 팔아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하락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겨우 1년도 안 됐습니다, 조정이. 그런데다가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이미 엄청난 시세를 냅니다. 이렇게 큰 시세를 낸 투자 상품은 오랫동안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하락이 오더라도 매수 주체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세력들은 이미 고점에서 팔아먹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빵원짜리를 2,500만원까지 올려서 팔아먹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또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세력들이 그 비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버티지 못하고 투매를 하고 바닥에 똥값일 때, 그때 세력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세력들 마음이죠.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막연하게 상승할 거라는 힘을 갖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브이로그에 얼씬거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을 하면서 반등을 몇 번 크게 줬습니다. 그때만 팔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매도를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늦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장에 들어올 때는 상승장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는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챙기기가 쉽죠. 하지만 문제는 상승 초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곧 조정이 잡히면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여윳돈을 갖고 시작했다면 버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윳돈이 아니라 뭐랄까요, 한탕을 노린 거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마 3개월, 6개월만 조정을 해도 대부분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물리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물타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맹목적인 장기 투자가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 종목이 많은 시세를 내고 고점에 물렸었다면 차라리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처럼 고점에서 펀드에 물려서 7, 8년 동안 고생을 해보신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음에도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무작정 장기 투자로 전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 미련을 갖거나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냉철한 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손실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길입니다. 탐욕과 무지와 회피는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